배달 음식 전문점을 하면 정말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백TV입니다. 요즘 창업 시장에 굉장히 크게 성장하는 분야가 하나가 있죠. 바로 배달 음식 창업 시장입니다. 배달 음식은 원래부터 존재했었잖아요. 10년, 20년, 30년 전부터 대표적으로 중국집, 족발, 보쌈, 이런 배달 음식점들은 예전부터도 활발하게 운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배달 음식 창업 쪽의 시장이 더 빨리 크게 움직이는 이유가 뭘까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바로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 때문이죠. 대표적으로 배달의 민족, 배달통, 요기요가 있는데요. 이런 배달 어플들이 엄청난 마케팅 비용을 투자를 해가지고 배달 사업 쪽의 파이를 어마어마한 속도로 키우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배달 주문을 받는 어플뿐만 아니라 배달 기사와 매칭하고 있는 회사들, 배달 대행 기사들을 모집을 해서 배달 어플로부터 주문을 받으면 바로 음식을 픽업을 해서 배달을 가는 그런 시스템들이 너무나 잘 구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배달 시장 자체는 엄청나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 커지고 있습니다. 배달 어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가자면 현재 우리나라 배달 어플 1위가 배달의 민족,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는 게 요기요입니다. 그 다음이 배달통. 아마 이 세 가지는 모르시는 분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 이외에도 여러 배달 어플들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최근에 떠오르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위메이크 프라이스에서 운영을 하는 어플이 있는데요. 그 어플은 중견기업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초반 마케팅 비용을 또 한 번 더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점은 이용자가 아직까지 적기 때문에 활성화가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장점은 수수료 면제라든지 할인 행사 등을 적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플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런 배달 음식 전문점을 보고 창업을 고민하는 분들께 몇 가지 주의사항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금도 배달 음식 전문점이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은 예전에 배달 음식으로 유명했던 피자 브랜드, 치킨 브랜드, 족발 브랜드가 많이 보이기는 하지만 갑자기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는 처음 듣는 배달 음식 브랜드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배달 음식 창업 쪽에 대해서 배달 음식점들이 많이 성장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먹구구식으로 배달 음식 전문 브랜드를 런칭하는 회사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런 회사들의 특징은 음식의 전문성보다는 다양성에 집중을 하는데요. 짜장면도 팔고, 김치찌개도 팔고, 족발도 팔고, 보쌈도 팔고, 피자도 팔고, 이렇게 다양한 음식들을 골고루 조합해가지고 배달 음식 메뉴를 다양하게 제공하는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런 브랜드들의 특징은 창업비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이런 형식으로 초저가 창업 아이템을 표방하면서 창업자들을 유도합니다. 이런 브랜드들이 굉장히 위험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위험한 원인은 간단합니다. 한 가지인데요. 음식의 전문성이 없어요. 자,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오랫동안 만들어온 짜장면이 아니고 오랫동안 만들어온 족발이 아니에요. 반제품으로 제공이 된다던가 흔하게 알려져 있는 레시피를 이용해서 수십 가지의 메뉴를 만들어낸 이런 배달 전문 브랜드들은 메뉴 하나하나를 따져봤을 때 얼마나 맛이 있을까요? 대부분이 즉흥적으로 만들어낸 메뉴이기 때문에 전문점으로 운영된 브랜드에 비해서 메뉴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더 좋은 맛을, 만족도가 있는 메뉴를 만들어내기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저것 할 거 없이 모든 메뉴를 취급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배달 음식 전문점을 개업을 한다면 경쟁력이 절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 야식 뭐 먹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배달 어플을 둘러봐요. 그런데 어떤 치킨 브랜드, 어떤 피자 브랜드, 어떤 김치찌개 브랜드를 봤는데 새로 생긴 배달 음식점이 있네요. 여기에 들어갔더니 너무나 다양한 음식들을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끼리 고를 때는 다양한 음식을 다 같이 하니까 골고루 먹을 수 있어서 처음에 선택이 될 가능성은 굉장히 커요.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데 막상 이 음식을 시켰어요. 냉면을 하나 시키고 김치찌개를 하나 시키고 보쌈을 하나 시켰어요. 다양하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만족을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음식을 드시는 분들은 언제나 최고의 맛을 기대를 해요. 다양한 메뉴를 취급하기 때문에 빨리 선택은 될 수 있지만 오래 가기는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전문적인 브랜드를 선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아마 초반에는
하루 매출 100만원, 200만원 표방하면서 창업자들을 끌어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6개월, 1년이 됐을 때도 과연 내 음식이 인정을 받을까? 배달 음식이라고 해서 드시는 분의 기대치가 낮다라고 생각을 하면 큰 오산이에요. 두 번째로, 그렇게 브랜드를 만들어낸 즉흥적인 배달 음식 전문점 브랜드, 이런 브랜드들은 한 매장에서 여러 브랜드를 운영하시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언뜻 듣기에는 굉장히 사업성이 있다라고 느껴질지 모르지만 실제로 운영을 하게 되면은 생명력이 굉장히 짧습니다. 아무리 배달 음식점을 창업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 메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음식점의 메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전문성을 확보하셨는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배달 음식 전문점을 운영하시는 대표님께 배달 음식 노하우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배달 음식점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는 잘 모르는 것이 배달 어플에 깃발만 꽂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많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배달 음식 전문점을 어플로 이용을 하는 것도 굉장히 노하우가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봤던 곳은 부산의 삼구 도시락이라고 하는 브랜드의 대표님인데 저하고 굉장히 친분이 있어요. 제가 어느 정도 컨설팅도 도와드리고 했었는데 도시락 브랜드의 대표님은 7년 전에 월세 70여만 원 되는 자리에서 5, 6년 만에 건물주가 되셨거든요. 입주하셨던 1층 매장에서 그 건물을 통째로 매입을 하셨는데 이분이 이야기를 하는 배달 어플 활용법은 간단하게 몇 가지가 있어요. 이미 운영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텐데 첫 번째로는 배달 어플을 여러 가지 이용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메이저급 하나 내지 2개 정도만 운영을 하시면 충분히 내 고객들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배달 어플을 이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친해지고 가까워져야 될 사람은 배달 기사들입니다. 이 배달 기사들이 도시락을 픽업을 해갈 때 쉽고 빠르게 가져갈 수 있게끔 준비를 해주시고요. 비가 오거나 날씨가 험할 때는 그분들을 독려할 수 있는 서비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다못해 바카스도 몇 병 사놓고 한 번씩 이야기를 하게 되면 비슷한 자리에서 콜이 왔을 때, 배달 주문이 왔을 때 우리 매장을 먼저 올 수 있게끔 그렇게 배달 기사와 가까워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세 번째는 배달 어플에 들어가서 경쟁사 브랜드를 자주 모니터링 하는 거예요. 경쟁사 브랜드에서 어떤 행사를 하는지, 어떤 댓글이 달리는지, 어떤 메뉴가 많이 나가는지를 알아야 우리의 메뉴에 대한 홍보 방식도 바뀌는 거겠죠. 네 번째,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처음에 배달 어플에 진입을 하게 되면은 매출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음식에 대한 댓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댓글을 보고 이 브랜드의 메뉴가 맛이 있는지를 평가를 하거든요. 그리고 주문을 누르죠. 그런데 처음에 입점을 하게 되면은 우리 메뉴에 평가에 대한 댓글이 전혀 없기 때문에 선택을 하기에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나, 이 부분은 이야기하지 말아달라고 해서 일단 넘어갈게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댓글이 없을 때 처음에 매출을 어떻게 일으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배달 어플에 우리 브랜드 댓글을 목숨 걸고 관리하셔야 돼요.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 브랜드에 대한 평가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악플러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대처하는 노하우를 익히시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외식 창업을 하시는 분들께 꼭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자, 지금부터 외식 창업을 준비를 하신다 그러면 가능하면 배달 음식을 접목할 수 있는 브랜드로 선택을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꼭 배달 전문점이 아니더라도 배달도 겸행할 수 있는 브랜드, 아이템 이런 쪽을 선택을 하시고, 만약 이 아이템의 경우는 배달 메뉴는 접목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보류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망해가는 브랜드였지만 이 배달 어플만 잘 이용해서 드라마틱하게 다시 재도약하는 브랜드들도 꽤 많습니다. 자, 그런 브랜드들만 보더라도 배달 브랜드를 적극 공략할 필요가 있다는 것, 그리고 꼭 걸러야 하는 브랜드도 면밀히 살피셔야 됩니다. 이상 장백TV였습니다.